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 ETR&D 학회지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권경빈 교수님께서 쓰신 거고요. 제목은 컴퓨팅 사고와 태도 효과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에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의 어떤 그런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BL에서 컴퓨팅 사고에 대한 효과를 이제 본 거죠. 저도 이게 PBL이 이제 뭐랄까요, 학습자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 가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르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이게 쉽게 이 어떤 환경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에서는 더 그렇기는 한데, 컴퓨팅 사고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도 몇 번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논문과의 또 어떠한 또 차이가 있는지, 또 제가 배울 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computational thinking, problem based learning, elementary computer science education, block-based program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이 K-12,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적인 학습 경험,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지난 이제 몇십 년 동안에 미국에서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향해서 변환이 되고 중요하게 변환이 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컴퓨테이셔널 띵킹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면 보다 프로그래밍 쪽에 가까운 이제 분야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이제 사전학습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컴퓨팅 사고 하면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제 K-12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 더 이렇게 몇몇의 어떤 요구, 근데 이 요구가 뭐냐면은 CS 프로그래머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머들을 더 이제 그들이 더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몇의 어떤 요구 때문에 더 어떻게 되냐면은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CS 프로그램, 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양성이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인공지능 같은 그런 발달로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 과목이 더 드러났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기초적인 건데 21세기의 어떤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져야만 하는 21세기의 기초적인 그런 어떤 스킬이 컴퓨터 사이언스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owever, 이제 참 이게 무슨 문법 공부도 아니지만 논문에서 however 나오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겠죠?
그러나 K-12 이제 스쿨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중들의 어떤 그런 요구, 이런 어떤 대중에게 하고 있는 이런 요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 과목에 대한 불만족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퍼링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게다가 그들은 이제 직면하고 있는데 이제 평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 CS 에듀케이션,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에서 이런 어떤 평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겠죠. 미국에서의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커리큘럼 스탠다드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트도 이제 마련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살짝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전, framework statement, implement guidance. 그래서 사실 미국은 참 이런 걸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준점 같은 거 있잖아요. 표준 이런 거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무슨 수업을 할 때 여기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따오잖아요. AI4, K12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연 거예요. 이게 이제 커미티에 의해서 이제 연 거고, 그리고 이 조직이 이제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CSTA, 그래서 미국 그 컴퓨터 사이언스 교사 협의회예요. 협회예요, 협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관을 이제 토대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and Education, 그래서 ISTA 이 두 개의 기관은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흔하게 보셨던 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초적인 컨셉이에요. 뭐에 대한 기초적인 컨셉이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초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협업을 해서 동료들끼리 협업하는 동안에 이제 문화를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기준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해당 담당자들은 탐구를 했는데 다양한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을 근데 뭐냐면 K-12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커리큘러를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을 이제 고민했다는 건데, 이 K-12 CS 그 에듀케이션의 목표는 그 윙의 서제스천, 이 윙 학자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더 구체화시킨 사람인데 이 학자의 제안에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나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전신이다. 근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생각하라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이제 격려를 한 건데, CS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컨셉을 적용하는 거에 의한 그들만의 어떤 그런 관심에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격려를 해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생각하도록 이 윙이 말한 이 어떤 서제스천에 의한 어떤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 이 K-12 CS 에듀케이션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초점을 맞췄는데 Problem Solving Practices, 그러니까는 CS,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어떤 관련이 있는 그 문제 해결 그 연습,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설명을 한다면 뭐 컴퓨팅 사고, 근데 이게 뭐냐면 또 정의를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제 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컴퓨팅 사고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CS와 관련이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윙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고요. 네, 32페이지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관점으로부터 K-12 CS 그 에듀케이션, 그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은 격려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활용을 해서 대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반대해서, 그러니까 꼭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하는 거가 있다라는 거에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에만 반대를 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그 기초적인 개념을 활용을 해야 할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그 어떤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로서의 컴퓨팅 사고로서의 그 어떤 컴퓨팅을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에 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학자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무조건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적, 기초적인 개념을 좀 더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 컴퓨팅 사고 그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 컴퓨팅 사고 개념을 어떤 추상화를 이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과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 근데 무한동안 학습의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인지 발달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필요로 하는데 뭘 고려하게 필요로 하냐면 컴퓨테이셔널 띵킹 커리큘러를 디자이닝, 설계하는 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다라는 건데 뭐냐면 그 규칙적인 그 교실의 활동에서 그들에게 그 개념과 그런 연습,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개념과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탐구를 유용하게 해야 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교육 시스템에서 그 CS, 에듀케이션에 대한 요구의 성장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는 이제 그 증거 기반의 그 교육학적인 서제스천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노력, 이게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탐구를 하는 컴퓨팅 이니셔티브 최초의 그 엘레멘터리 스쿨 세팅에 대한 이 노력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좀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K6 컴퓨터 사이언스 커리큘러를 위한 PBL 그 접근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난 그 문헌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의도, 목적 같은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를 좀 보면은 이제 컴퓨팅 사고 개념 중요하게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컴퓨팅 사고 개념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네, 뭔지 알 것 같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 그 사전 지식 있잖아요. 사전 지식의 그 높고 낮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전지식 높고 낮음은 컴퓨팅 사고의 개념과 연습에서의 그 서로 다른 학습 그런 어떤 패턴이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학생들이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전 지식,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전 지식은 그들의 태도,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다르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 컴퓨터 사이언스 커리큘럼의 경험 후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이 CT 컨셉과 프랙티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겠느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연구에서 활용된 CT 개념을 좀 보면 시퀀스 이게 개념이 있네요. 이거가 이제 절차인데요. 사실 친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잘 따라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 경험상.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sequences are related to the order in which compute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세팅이 된 이제 교수가 이제 그 컴퓨터의 어떤 주문과 관련된 이거다. 그러니까 시퀀스가 그거다. 그러니까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그 짜임이다. 명령이다. 뭐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순서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순서, 차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퀀스가 가장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개념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1번이긴 하죠. 이제 알고리즘 사고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루프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컴퓨팅 사고 개념을 이해할 때의 어떤 특성이죠.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 루프와 컨디셔널 이 조건문, 그러니까는 반복문과 조건문이라는 거는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어떤 그 교수의 셋이에요. 그 인스트럭션의 세트인데 근데 이게 어떠한 조건에서 수행이 되어지는지를 결정하는 이제 그 어떤 통제하기 위한 어떤 관련된 걸로 이제 루프와 컨디셔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문 안에서 반복된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반복된 행동 중에서 제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해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요거 루프는 참 잘 하는데 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외하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컴퓨테이셔널 아니죠, 컴퓨터 사이언스 퀴즈. 이 퀴즈들이 보통 갑자기 우리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그 대회 있잖아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또 그 편집할 때 좀 생각나면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활용을 하는 그 문제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이제 생각보다 이게 네, 그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통해서는 이제 해보고 또 이게 이해가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이벤트는 이제 뭔가 그 이전에 정의된 그 교수의 세트의 수행을 이제 방아쇠처럼 이제 잡아당겨서 터트리는 건데 이벤트는 정의할 수 있는데 유저의 액션, 뭐 such as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라든지 키를 누른다는 등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벤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랄까요? 평열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컴퓨터의 어떤 방법을 언급하는 건데 무슨 방법이냐면 좀 자극적인 그 교수의 어떤 그런 순서를 수행하는 그 컴퓨터. 그래서 이거가 그 아날로직한 비교.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의 이렇게 평열화되어 있는 것 사이에서 리얼 월드 워크와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래밍 요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평으로 세워놓는 것 사이에서의 그 아날로직한 어떤 비교. 근데 학생들이 이거가 핵심 어떤 개념인데 이게 만약 그 오른쪽 컨텍스트에 오른쪽 스캐폴딩을 해서 만약에 이제 표현이 된다면 이 평행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이거가 평열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패러리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그 인지부와 그 복잡함에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높은 인지부하를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할수록 되게 학생들은 골치 아파진다. 그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변수. 이 변수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죠. 변수는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데이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거는 굳이 컴퓨팅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데이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초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T practices가 뭘까? 이 CT practices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과연 이게 뭘까라고 본다면 이 computational practice는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 어떤 컴퓨팅 개념 근데 이제 컴퓨팅의 어떤 그런 산출물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컴퓨팅의 개념을 적용한 학생들이 갖는 학습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에 관련된 그 실험, 뭐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은 것 같은데 이 학자는 제안하기를 use, modify, create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했다는 거야. 사용해보고 이걸 수정 보완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걸로 한번 또 창조해보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어떤 디자인 설계를 하고 성찰을 하는 거가 이 비판적인 사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그 아티팩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적절하게 그것들을 좀 서브 하위 과제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문제 해결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영역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하나의 산출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좀 산만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수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선생님의 웬만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고서는 걔네들을 완전히 이렇게 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윽박 지르고, 뭐 종을 치고, 뭐 아이들한테 박수를 치고,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따라오느냐. 네, 그거는, 뭐, 할 1, 2회 정도에는 이제 사용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한 10회, 뭐,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어때요?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선생님의 카리스마,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 연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상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PBL을 어떤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했느냐가 궁금한 건데요. 이쯤에서 이제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93명의 소녀와 107명의 소년, 6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200명이 이제 이 실험에 이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이제 경험이 없었어요. 블록 베이스드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초보자다. 네, 나비스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협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6학년 친구들하고 스템 코치를 모시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야, 브레넌 앤 레스닉이 말한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 베이스드 코딩,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엔트리를 이제 많이 쓰지만, 이제 스크래치를 외국에서 이제 쓰죠. 이 스크래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했단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위크, 이걸 또 돌려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위크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소개하고 이제 기초적인 걸 전달했고,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 난리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스크래치의 기능, 뭐 블럭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고, PB 어플라이 코딩 프로젝트는 5주차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의 문화에 대한 친절함을 창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고, 학생들은 스크래치 앱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메저를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스킬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어디 보면은 이게 디버깅 스킬 어떤 개념에 대한 평가를 한 거죠. 디버깅.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고치고 뭐 이런 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폼 테스트를 한 건데, 좀 유사한 어떤 그런 다른 레벨의 개념의 그 아이템을 이제 똑같이 이제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attitudinal survey를 하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컴퓨팅 사고에 관련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거고, 이제 아노바를 돌린 거죠. 그러니까 뭐 독립변수 2개 이상의 뭐 종속 변수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아노바를 돌린 거고요. 이제 돌려서 첫 번째로 보고 싶은 이유는 이제 그 아노바 테스트 후에 이거를 결과로 이렇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방식을 썼나라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아노바는 아니고요. 이제 프리 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를 2번이나 했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되게 이제 사전에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변수는 역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시퀀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잘하거든요. 이 2가지는. 루프도 그렇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3가지는 아이들이 이해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하고 이벤트도 알려주면 잘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제 점수가 이제 많이 상향이 된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평균과 표준 표차인데, CT 컨셉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늘어났고요. 디버깅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간에 늘었는데, 뭐 많이 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독립변인, 얘가 세 가지 독립변인에 대한 그 컴퓨팅 사고네요. 근데 그 아노바가 얘네
셋의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있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건데, 네, 일단 포스트 테스트 1은 유의하게 나온 거고, 이것도 유의하게 나왔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지만, 그럼 보면 얘가 가장 유의하게 나온 거고, 그 다음이 이 친구고, 그 다음이 이 친구다. 아, 여기 써있네요. 이 이전 테스트, 사전 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 1 사이는 굉장히 유의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비스가 포스트 테스트 1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신장을 보인 거죠. 근데 사전에서 포스트 2까지도 뭐 0.05 이하, 0.01 이하니까 이것도 뭐 된 거고. 근데 이제 좀 적은 그 차이를 보였던 게 1과 2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장을 했지만 좀 알게 되면서 1에서 2 사이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유의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앞선 차이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루프와 패러럴리즘과 그 다음에 이 조건문에서는 중요한 어떤 유의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테스트 간에. 그러니까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제가 참 이게 신기한 게 현장에서 앞선 얘기를 해드렸지만 현장에서도 이게 되게 어려워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루프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요 두 개. 여기서부터는 네, 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이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기 효능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 블록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앞서 얘기했던 루프, 그리고 패러럴리즘, 그리고 컨디셔널 적인 측면은 이제 크게 신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however가 나오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학생들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자세가 PB의 커리큘럼에 의해 중요하게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학생들의 태도와 셀프 이피커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는 CS에 대한 그 정보는 더 긍정적인데 높은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PBL에 참여할 때 PBL의 그 어떤 옵티멀한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그래도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생산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게 CS 그 컨텐츠를 성공적이지 않게 한 학생들의 관심을 그런 어떤 집어넣기, 참여시키기 위한 걸로 간주를 시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해처럼 갈라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그 어떤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그 연구들의 결과는 또한 제안을 하는데 이 데이버깅 스킬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맨 처음 배울 때 그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프로그래밍이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오류가 생기면 옆에 이제 인쇄기에서 막 그 오류를 막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쫙 이렇게 뽑아줬거든요. 근데 그 종이가 길어질수록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 고치고 실패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바로 이 디버깅 능력이다. 그래서 이 어떤 자기 효능감과 태도, 학생의 태도에 대한 어떤 그 예견자는 요거랑 관련이 있다. 네, 아주 뭐 저희 교수님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읽었던 논문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같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